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무지개학교에서 온 정영아라고 합니다. 초등무지개학교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해 있고 2003년에 개교를 하여서 올해 21주년을 맞은 학교입니다. 네, 아이들이 30명 정도 작은 학교이고 뒤에 청계산이라고 해서 산이 위치해 있는 골짜기 속에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이고요. 저희 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1학년은 단독반으로서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2학년에서 6학년이 통합 수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살림 수업이라고 하여서 저희는 총 3개 반에서 아이들이 2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학교인데요. 살림 수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 집에서 살림한다 그 살림이고요. 삶과 배움이 분리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고 삶의 기초인 옷살림, 집살림, 밥살림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제로 수업을 한 해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살림반을 2학년에서 6학년이 직접 반을 선택하여서 매해 아이들이 다르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연령 통합과 장애 통합 그리고 교과 통합 속에서 오는 관계의 확장과 배움의 확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저희 학교 살림 수업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여서 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같이 생각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집중하고 있고요. 자기 주도성 측면에서는 이후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 주제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직접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활동 역시 아이들이 선택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 통합을 하는데 저희는 수학, 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 속에서 그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자연스럽게 배움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신이 잘하는 거, 잘 못하면서도 친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나의 강점과 장점, 개성들을 서로 알아가면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림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의식주라고 하는 큰 대주제를 저희 교육과정 내에서 가지고 있고 중주제의 경우는 매해 그 반을 맡은 교사가 주제를 정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장난감 세상이라고 해서 옷살림을 맡아서 장난감 세상이라는 주제를 한 해 이끌어갈 큰 주제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 무엇을 할지는 아이들의 활동 속에서 정해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난감 하면 떠오르는 게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 반이 구성된 이후에 장난감 하면 인형이 떠올라, 미니어처가 떠올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세상 하면 뭐가 떠올라 했더니 책을 만들고 싶어. 인형으로 인형책을 만들고 싶어. 책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연극을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나온 이야기들을 주제로서 매 하루 한 해가 흘러갔습니다. 한 해 수업 흐름을 설명해 드리면요. 우선 2월에 아이들이 옷살림, 집살림, 밥살림 하루씩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고 내가 그 해 하고 싶은 반을 선택지에 쓰고 저희 1지망, 2지망 그리고 하고 싶은 이유까지도 써서 반이 구성이 돼요. 보통은 1지망에 많이 되기도 하는데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서 2지망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반을 선택하면 이제 그 반 친구들과 한 해를 보낸다라는 게 결정이 되어요. 당연히 늘 함께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반에서 만나는 건 또 다른 영역의 차원이기 때문에 반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게 저희는 첫 번째 시간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장난감 세상의 경우에는 협동심 놀이를 하거나 반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시 정비하면서 서로 역할 나눔을 조금씩 해보거나 또는 친구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강점 찾기, 함께 수업할 때 이런 점을 기억하면 이 친구는 되게 잘할 것 같아. 서로가 찾은 것을 발표하는 등의 서로 마음 모으기를 하는 시간을 학기 초반에 가졌습니다. 학기 초반에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바로 머릿속에서 장난감 세상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미리 준비한 수업이 좀 초반에 이루어지는데 옷살림의 경우에는 좀 뜨개질이나 바느질과 같은 옷살림과 관련된 기초 수업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애들이 나 이 바느질 방법으로 좀 인형을 만들고 싶어. 난 이걸로 뭐 자기만의 뭐 컵받침을 만들고 싶어.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아이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고요. 계속 주제망이라고 해서 사진에 보시면 약간 어른들이 하는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처럼 가지뻗기를 해요. 이 방법은 매해 교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초기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좀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나누고 계속해서 의논해서 함께 할 것들을 정리해 갑니다. 그래서 장난감 세상의 경우에는 함께 하고 싶은 생각들이 모여서 이렇게 월별 주제가 정해졌는데요. 3월에는 인형을 만들면서 좀 뜨개질하는 기초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4월에는 견학, 인형 공방에 가보고 싶다. 그다음에 저희 산림여행이라고 해서 배움을 좀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데, 산림여행 갔다 온 이후에는 인형극을 만들 거다. 이런 계획들을 아이들이 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기초 기술 배운 걸 통해서 인형을 만들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생기죠. 대체 이 눈은 어떻게 하면 티 안 나면 달 수 있지? 바느질은 대체 어떻게 해야지 인형이 더 적절한 바느질일까? 이런 고민들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인형 공방에 연락하여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공방 선생님과 만나서 꿀팁도 좀 듣고, 인형 만들 때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더 아이들의 욕구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배운 과정들을 모두 매번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 시간 이런 공방에 다녀오거나 기초기술을 배우는 날에는 작업일지라고 하여서 자기가 했던 과정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집니다. 그래서 배움 여행을 가서 저희가 이건 4박 5일 동안 한 반 친구들이 선생님과 진하게 시간을 보내는 여행을 가지는데요. 옷살림 장난감 세상 아이들의 경우에는 옷살림 선배들이 했던 사진 앨범이 있는데, 그 속에서 춘천에 인형 극제에 갔던 선배들의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우연히. 선배들은 대체 여기 왜 갔을까 궁금함에서 시작되어서 찾아보니 여기는 되게 유명한 인형극 극장들이 되게 많고 그 지역에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 축제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아이들이 춘천에 있는 인형극장에 가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욕구에서 시작된 여행이고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인형극단 목록을 제가 준비해서 주면 이제 아이들이 직접 연락하고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저희는 여행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2학년에서 6학년이 모이면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거야,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역할을 아이들끼리 의논해서 나눠 가져갔고요. 고학년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형극장의 위치라든지 우리가 배우러 갈 수 있는 일정표를 구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저학년들은 선배들이 불러준, 인터넷을 찾아서 불러준 자료들을 받아 써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눠 가져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세상 아이들의 경우에는 춘천의 인형극단에 가서 인형극 만드는 과정, 인터뷰도 하고 작은 연극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연극하는 어른들 극단에 가서 배우들과 만남 가지고 연극을 할 때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태도를 배워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애들이 인형극에 완전히 푹 빠져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운 기술 통해서 친구들 앞에서도 되게 멋지게 선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되게 높아져서 첫 인형극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인형극을 만들고 싶어라고 아이들이 하면 교사의 역할은 이제 수업의 구조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인형극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 인형극에 대한 어린이들 책, 연극책에 대한 거를 책을 준비해줘서 함께 읽어보고, 연극의 단계, 그래서 연극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뭐 발성이라면 매일 아침 발성 연습하는 시간을 교사가 구성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연극 글과 이야기책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수업들을 구조화해서 기초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아이들이 제주 많은 새쌍둥이를 각색하여서 진행했는데,
이런 흐름도 모두 아이들이 매주 흐름 짜기를 통해서 저희 시간표가 결정되어요. 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시간표를 구성하는데 그 속에서 교사가 필요한 기초 수업들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색된 흐름 회의로 결정됐는데 인형 디자인 모둠과 대본 모둠 나뉘어서 각자 모둠이 하고 모여서 서로 모둠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만든 첫 번째 인형극은 저희 과천에 있는 대안학교 공동육아 지역 단체가 함께하는 지역 축제가 있어요. 요맘때 5월, 6월 때 그때 첫 번째 공연을 선보여서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첫 공연을 하고 소감문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 밑에 사진이 아이들이 공연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1학기가 끝난 이후에 2학기에는 그럼 뭘 할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인형극 이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번만 하기 너무 아깝다. 어디에 공연을 다녀볼까 그러면 했더니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우리 동생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거기에 한번 보고 싶대. 한 번 더 보고 싶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럼 좋다. 우리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한번 찾아가는 인형극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학년 동생들이 나왔던 유치원 어린이집과 저희 과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아서 직접 연락드리고 일정을 정하면서 찾아가는 인형극이 시작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지역 지도 살피면서 위치 찾고 직접 공연을 해봤더니 극장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 우리가 머리가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좀 그게 방해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극장을 직접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진행되어서 아이들이 인형극을 하면서 동시에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요 극장 만들 때는 아이들이 저희 나무 같은 거 사면 사실 나무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없이 사고 제공해 줄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좀 아껴 써야 되는데 나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나무 안에 우리가 필요한 나무 길이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겠을까? 이런 식으로 교사가 질문을 던져주면 아이들이 모둠별로 머리를 싸매면서 각자 생각한 방안들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이런 토론과 의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서 11월까지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2곳을 공연을 다녔고요. 매 공연 다닌 이후에는 일지를 썼는데 이제 자기가 나온 어린이집을 6년 만에 다시 간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다시 갔는데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발표하고 나서 일지 소감에 내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내가 직접 가서 공연을 하니까 너무 새롭고 떨렸다. 그치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동생이 다녔던 어린이집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동생이 내 연극에 집중 안 해서 불편했지만 다른 동생들은 집중해서 되게 좋았다. 이렇게 평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요 소감 안에는 자신이 연극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다음에 또 새롭게 배운 것들이 되게 잘 생생하게 담겨 있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육 철학 중에 한 가지가 배워서 나눈다인데요. 그래서 애들이 인형극을 돌아다니면서 다닐 때 배워서 나누는 것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이고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직접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연극 갔던 어린이집 동생들이 연극 끝나고 나서 저희 손잡고 같이 학교에 놀러 와서 점심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인형극이 끝난 이후에 뭔가 이 연극 하나만 하기에는 아쉬운데 라는 마음이 다들 들었는지 마지막 연극을 하고 싶은데 이 마지막 연극은 인형을 보여준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인형이 되어서 탈을 쓰고 연극을 해보고 싶다. 이런 되게 큰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창작 인형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내가 옷을 만들어서 입을 건지 탈을 만들 것인지 회의하다가 탈을 만들어서 입기로 결정되었는데요. 탈을 만든다는 게 그냥
생각하면은 잘라서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과정이었더라고요. 저도 이 연극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저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전 선배들이 했던 인형 모자를 한번 다시 관찰을 한다든지 집에 가지고 있는 인형을 해체해서 해부도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종이로 직접 입체를 만들어 보고 그 종이가 적합하면 그걸 그대로 도안 삼아 탈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평면과 입체의 차이, 전개도와 같은 다양한 기초 수업과 연계되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종이로 입체 탈 만들기, 부직포 탈 만들기, 연습 이렇게 과정으로 가져가서 했는데, 친구 중 2학년 친구가 저희 반에 2명 있었는데 같이 서로 머리 둘레 재주고 일지를 쓰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많은 걸 해서 나 둘이서 머리 맞대더니 그때 네 머리 둘레는 13점 몇이었어. 아니야 하다가 다시 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배움이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 있고요. 요 연극은 저희 1년이 끝나면 마무리 잔치를 하는데 이 마무리 잔치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마무리 1년 소감 글을 쓰는데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찾아가는 인형극화 1학기와 2학기를 모두 통틀어서 소감 글을 쓰는데 마지막 찾아가는 인형극에서 실수를 애들이 좀 많이 했어요. 긴장이 풀렸다고 본인들 말로는 긴장이 풀렸다고 했는데 배운 것 중 하나는 마지막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친구도 있고요. 굉장히 즐겁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과정이 모두 아이들에게 굉장히 높은 성취감을 주었던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쓴 작업일지, 요 끝에 사진에 보시면 저게 아이들의 작업일지인데 붕어 탈을 만드는데 붕어 탈 만드는 네, 이렇게 자른 천과 바느질 해야 될 선을 표시한 거예요. 요거를 모두 다 자료로서 남겨서 1년 마무리한 이후에는 이렇게 문집을 완성합니다. 저희 장난감 세상의 경우에는 보셔서 다 모든 대안학교가 그렇겠지만 학생 중심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욕구에서 시작된 수업이다 보니 아이들이 시간표도 아이들이 짜고 모둠도 아이들이 짜고 하다 보니 굉장히 흥미가 있고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걸 되게 크게 느끼고 있어요. 집중하는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단박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학년과 고학년의 통합 수업이라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고학년들은 모둠의 이끌이로서 전체 진행과 모둠 동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저학년은 일단 잘 보는 게 배우는 거다가 목표예요. 선배들 하는 거 잘 보고 잘 듣는다. 그 다음에 작은 역할 주어지면 그거 열심히 한다. 이렇게 목표가 있고요. 도전적인 문제를 협력하여서 해결하는 경험이 있는데 인형 만드는 거 하나하나는 모두 개인 작업이지만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내야 되는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물어보면서 공동의 문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고요. 일지를 쓸 때 내가 혼자 쓰면 배운 게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함께 쓰다 보면 너 그때 이거 이래서 배웠다고 했잖아 하면 아 맞다 하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과정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과 통합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교과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1 더하기 1이 2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모여서 되는 거구나라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속에서 인형을 만들다 보니 더 배움이 필요해져서 지역과 계속 꾸준히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공방에도 찾아가고 극단에도 찾아가는 것처럼 교류를 했고요. 공연을 다니면서 다른 대안학교, 다른 어린이집 동생들, 유치원 동생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어린이집이 있었어? 앞으로 지나갈 때 잘 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동생들 지나갈 때 마주치면 내가 혹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고 있으면 볼 테니까 이제는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성과 확산 가능성을 보면 우선 지역사회에서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축제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을 하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녔을 때 학부모님들 반응이 굉장히 그 어린이집의 학부모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선생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린이집에 다녔던 친구가 공연을 보고 와서 집에 가서 무지개학교 언니 오빠들이 연극 공연하는데 재밌어 이렇게 하다가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가져서 신입생 유치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졌고요. 배움의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자기가 배우라는 자신감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어서 배우는 목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을 거다. 또는 행동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기 좀 몸을 아끼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혼자 해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혼자 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가 한 명 있었는데 혼자서 잘했더니 연극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방법을 생각해보고 의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협력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연령 통합, 장애 통합 환경인데요. 저희 반에도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반회의에서 다루어지기도 있었어요. 가령 그 친구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걸 너무 어려워해. 사람들 앞에서 어려워하고 바로 인형극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워. 그러면 이걸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그러면 미리 녹음을 해서 틀어주자. 또는 이 친구가 주로 왼쪽에서 움직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동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동선을 수정해서 이 연극에서는 왼쪽에서만 좀 위치하게 두자. 이렇게 서로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걸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고요. 저희 작년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 아이들이 연극하면 이제 장난감 세상을 떠올리는데 자몽과 일곱 오렌지는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자몽이에요. 이름을 짓다 보니까 자몽 친구는 오렌지고 자기들은 7명이니 자몽과 일곱 오렌지 극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네, 발표하라고 해서 15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랩하듯이 빨리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